경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시행했는데 이 중에서 다 기각되고 유일하게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만,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죠.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영장 이 발부조차도 9명 중에 1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9명을 했는데 1명만 됐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검찰은 이제 이번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처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해서도 이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원의 경우에는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가 이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라면서 모두 기각을 한 거고요. 또 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30여 명이 이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가 됐는데 통신 내역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종원 전 차장 등 몇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서 이게 이 가재는 개편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장을 심사했던 이제 이현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이제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노 변호사님이 잘 아신다고 하시지만 이 이유가 뭐냐? 공모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덜 됐다라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동안 이제 사법농단 관련자들 암암리에 이제 지연 2년 다 엮여 있는데 이들한테 영장을 기각하는 건 뭐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임종원 전 차장. 왜 나만 발부가 됐느냐, 정말 나만 발부됐느냐 계속 물어봤다면서요, 검찰에? 제가 봤을 때는 임 전 차장이 아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지금 법원에서 사실은 증거를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보통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하는 건데 네. 법원에서 준 자료가 거의 대부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자료들만 많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임 전 차장이 했다라고 한 얘기고요. 그럼 마음에 약간 심정적 동요가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상당히 치밀하신 분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여기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결국 나한테 다 독박스라는 거냐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영장 발부로 인해서 나온 USB의 그런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따라선 사실 임종원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 구속도 각오하고 있고 재판에서 그렇죠. 모든 게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분이 어떤 식으로 입을 열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이현학 부장이 사실은 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느냐.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증거들만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임 전 차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믿어서?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이 상당히 치밀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오히려 타격이 덜할 것이다. 조금 더 이 사람을 숨겨놓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야, 그건 또 상당한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건 어떤 제 정책의 생각에, 판단에 제 의해서 했다는 생각에, 거니까 제 논란이 될 수도 가능성이죠. 있는데